라니맘닷컴의 혼으로 제작되는 5월 16일 월요일 통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맘닷컴이 뭐냐라는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쇼핑몰 이름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라니맘닷컴 미즈널 공식 후원 쇼핑몰인데요. 특별히 혓바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많은 철분 비타민을 먹어봤는데 이 제품을 따라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리퀴드 형식, 물약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맛도 정말 좋습니다. 그냥 조그만 병으로 그냥 한 모금씩만 매일매일 먹으면은요 전혀 혓바늘이 나지 않는, 뭐 꿀도 먹어보고 다른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꿀 먹으니까는 살만 찌고, 근데 또 너무 철분 많이 먹으면 변비 생기거든요. 그것도 조금 감안하셔서. 자,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코로나 소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MBC가 전하는 북한의 코로나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7만 명이 넘는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사망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는 말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먼저 곽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북한 조선노동당 본부청사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긴급 방역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공식 인정했던 이틀 전처럼 회의는 또 새벽에 열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덴탈 마스크로 추정되는 얇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하루에만 17만 4천여 명이 새로 발열 증상을 나타냈고 이 중 21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전날 18,000여 명의 발열자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누적 발열 증상자 수도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건국 이래 대동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상비약까지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또 중국의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오늘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건 아니지만 북한 측 관계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만간 북한에 보낼 구체적인 제안 내용 검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자, 그럼 북한 문제에 취재하고 있는 네, 근데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이 백신 지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신 뉴스 다음에 좀 전에 들어온 속보 뉴스에 따르면은 북한의 선전 매체가 윤석열 정부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고요. 정부가 바뀌니까 일단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 저거 받으면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유엔이나 뭐 대한적십사 회사가 보내는 백신을 일단 거부하고 있는데, 일단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 사후 관리,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지금 북한이 그 정도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중국 쪽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김정은은 중국의 이 코로나 대응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배워야 되나? 그래서 중국 쪽에 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자,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무려 120만 명 이상이랍니다. 이게 뭐 진짜 6.25 전쟁 이후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최고의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도 마스크 한 장이 아니라 이제 2장 걸쳐 쓰고 나오던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백신을 계속 전 국민의 백신을 마저 맞게 하는 정책을 썼는데 북한은 그냥 꽁꽁 걸어 잠그기만 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물자도 아예 그냥 다 걸어 잠궜거든요. 근데 이렇게 걸어 잠글 때 이런 일이 터지면 사실 대책이 없죠. 우리의 동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들도 판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델타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천만 다행이다. 그나마 오미크론, 뭐 요즘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잖아요. 그나마 스텔스 오미크론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근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사실 사망자까지 연결되는 거는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거는 너무 좀 보수 꼴통 뉴스들이니까 좀 필터링 하시고, 다만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중국에서의 저 코로나, 그 다음에 밀접한 북한에서의 저 코로나,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의 또 다른 변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요게 또 하나의 또 세계 경제의 뇌관을 또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들어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미국의 로컬 소식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미러키 농구 경기장 부근, 텍사스주의 벼룩시장, 시카고의 관광 명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맞습니다. 주말 내내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미국은 지금 다시금 총격 사건 때문에 전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의 라구나우주의 타이완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요. 어제 아시안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상자들이 모두 타이완계 노인들로 밝혀졌습니다. 토요일에 뉴욕주 버팔로의 흑인 지역 슈퍼마켓에서 18세 백인 남성의 총기 난사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는데요. 이 중에 1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자,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인종차별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완전 사이코패스 미친놈입니다. 총기 난사하는 것을 생중계했고요. 그 다음에 흑인들을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 장소를 물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형해버려야죠. 자,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또 갤런당 $6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하루 사이에 3.8센트가 상승해 갤런당 $6 1.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규제가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LA 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한편 신규 감염은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수입 물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이 팬데믹 기간 중 대거 일터를 떠났다가 현재는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팬데믹 직전보다 일하는 엄마들이 오히려 1.7%가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IRS가 지난해 종이 서류로 제출된 세금 보고서 3천만 건을 파기하는 바람에 재제출 요구를 받거나 텍스 리펀이 지연되는 등 납세자들로부터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6분 팜스프링스 인근 데저트 핫스프링스에서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에 이어 밀 생산대국 우크라이나의 수출 차질과 인도의 수출 금지령으로 식량 가격이 치솟는 것은 물론 세계 식량난 압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적 환자가 120만 명, 사망자도 50명을 넘어섰고요. 김정은은 의약품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서 인민군을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특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제가 북한 뉴스를 쭉 들으니까 북한에도 사재기가 있고 중간에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님 대노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저 사기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의약품과 방역기술 협력 지원 등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을 했으나 북측은 끝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혈액암, 파킨슨병 누군지 아시죠? 자, 푸틴을 둘러싼 건강 이성설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푸틴을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오늘 아침 확정했습니다. 나토와 회원국들이 즉각 환영과 지지 뜻을 밝히면서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PGA와 LPGA에서 한인들이 동반 우승했습니다.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선 텍사스주에 있는 골프장이죠. 자, 이경훈 선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환상적인 이글샷이 예술이었습니다. LPGA 투어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서는 호주 교포 이민지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4위에 올라섰고요. 지금 살라와의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살라가 부상을 당했답니다. 한 게임 남았는데 손흥민 선수 아시아인 최초의 우승까지도 득점왕까지도 내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와 그 다음에 지금 8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월요일 시장 간단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참 재미없죠. 재미는커녕 매일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호재는커녕 악재만이 산적해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즈놀 클래스에 오셔서 한번 체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오픈 영상은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통키 뉴스와 책 읽어주는 미즈놀, 멤버십은 매일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해 달라는 뉴스였고요. 어저께 심혈을 기울인 이제 요건 또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났죠 목소리. 자, 바닥일까 아직일까를 10개 바닥인 이유 10가지, 아직인 이유 10가지, 결론은 미즈놀의 입장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장을 딱 보면 예상했던 대로 계속해서 혼조세라 그러죠. 지금 다우와 S&P 500은 플러스로 전환됐지만 지금 한 번씩 떨구는 이 매도세가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장이 끝나려면은 11시 반, 12시 반, 2시간 반이 남았는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을 이끌어야 될 종목도 오늘 테슬라 또 빠지네요. 마이너스 5.89%. 팡주식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유가와 헬스케어 쪽만 간다.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상승의 반전이라 그럴 때 좀 더 지켜보자라고 했던 어제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주 중앙일보 소식인데요. 한인 여성이, 여러분 송금 모바일 결제 앱 젤 아시죠?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저거죠. 이게 무통장 입금. 이걸 통해서 $3,000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에스더 정 씨가 젤을 통한 임대 및 송금 사기로 무려 $2,905의 피해를 봤다고 전했는데, 자,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다시피 50년 만에 최대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 퍼는 아직까지 높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네요.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한번 지금 볼까요? 우리 야후 파이낸스의 코인 시장이 어떤가를 보면 오늘도 3만 불이 무너졌네요. 그렇죠? 유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요. 113.26. 와, 대박이네요. 10년물 금리가 2.87까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나스닥이 가지 못한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루나하고 테라 사태가 지금이 아니라 몇 달 뒤에 터졌으면, 그러니까 $100까지 고점 찍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좀 더 가격이 커졌다가 터졌으면 정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맞먹는 엄청난 후폭풍이 왔을 거다라고 하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필황도 그렇고 이번에 저 권도 형인가요? 저 친구도 그렇고 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한국계의 이 사고치는 인간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 밀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인도도요. 지금 올해 지금 생산량이 엄청 줄어가지고요. 굉장히 밀에 대한 또 움직임, 참
쉽지 않네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락다운 조치로 인해서 소비, 생산, 투자 4월 피해는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이번 사태는 전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내리누르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내일 17일이죠. 그렇죠?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도 좀 있고요. 저희 미즈노래 여기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번 주 실적 발표 캘린더를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주목해야 될 내일 실적 종목들이 있습니다. 홈디포를 비롯해서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이스, TJ맥스, 타겟, 그 다음에 월마트. 굉장히 이 월마트라든지 TJ맥스, 그 다음에 타겟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홈디포 같은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면역력이 약할 때는 이들의 발언과 이 지표들이 출렁출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즈노래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오늘 제가 봤더니요. 여전히 이 종목 이렇게 힘든 장에도 플러스를 내고 있더라고요. 미즈노래가 함께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